안녕하세요, 백인영입니다. 자, 여러분, 스캥시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데 이 스캥시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자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스캥이 너무나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내가 나섰다라고 이 남성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스캥은 나에게 속았다. 그리고 아내와는 원만한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듣다 보니 이거는 자폭 인터뷰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어떤 말에서도 본인과 스캥 씨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이 남성은 우선 본인을 사업가다, 나이는 스캥과 동갑이다, 1979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21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우리는 서류상의 부부일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스캥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스캥의 친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또 인연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그 인연의 고리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캠핑 관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중간에 있는 그 친구가 스캥이라는 친구가 있다, 가수가 있는데 캠핑을 좋아하고 어쨌든 연예인이다 라고 해서 마케팅 논의를 하려고 만났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고 서로 바빠서 안 만나고 있다가 그 이후 작년 2024년 8월 9월경에 밥을 한번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캥 씨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그런데 스캥 씨가 떡갈비를 팔고 있대요. 그때 마침 이 남성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의 선물로 떡갈비를 구매하면서 그때부터 연락이 닿았고 가끔씩 몇 주에 한 번씩 카톡, 전화 안부를 묻는 사이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저녁 자리를 했고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올해 1월. 자, 정리를 하자면 캠핑 사업 때문에 스캥 씨를 만났다가 안 만났고 그 이후에 작년 8월 9월경에 밥을 한번 먹었고 그때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헤어졌는데 그때 이후에 자신이 스캥 씨에게 떡갈비를 사주면서 안부를 묻고 카톡을 물어보는 사이로 발전했고 12월에 또 그해 12월에 저녁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난 건 올해 1월부터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스캥 씨가 매니저가 병원에 있어서 스캥 씨 행사 다닐 때 동행해 줄 사람이 없고 운전이나 행사 보조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스스로 호기심으로 내가 해볼게 라고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매니저 역할을 해줄 사람, 동행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했다라는 거는 뭔가 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연인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 만날 때부터 스캥 씨에게 가정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 지금까지도 가정이 있는 걸 스캥 씨도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남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캥 씨가 어쨌든 유부남을 만난 건 평생을 거쳐서 사죄할 일이다라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스캥 씨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당당한 게 뭐냐면 언론에서 몇 가지 잘못 나가고 있는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터뷰를 자청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보통 칩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숙을 해야 되는데 잘못은 했지만 바로잡을 게 있어서 내가 인터뷰를 한다.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래서 이 남성은 아내와는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월 초에 아내와 본격적 별거를 해서 집을 얻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자신은 아내와 2004년도에 결혼해서 21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혼자 산 적이 없다. 그래서 가구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가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스캥 씨한테 요청을 했고 스캥 씨한테 또 이 남성분이 연예인이니까 좀 싸게 살 수 없느냐. 그래서 스캥 씨가 가구점도 소개하고 또 스캥 씨가 동생이 살고 있으니까 반찬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이 남성이 스캥 씨의 콘서트를 하는데 자신이 4월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4월 9일 콘서트 전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나는 상황이 이렇고 지금 이혼을 전제로 나와 있다. 당장 도장을 찍고 싶은데 또 사정이 그렇지가 않다. 아내가 첫째 수능이라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스캥 씨를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다. 자, 4월에 이렇게 고백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CCTV는 5월과 7월 사이 이 남성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촬영이 된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 교제 당시에는 스캥 씨가 겁을 냈다고 합니다. 나는 연예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와이프 전화가 오면 스캥 씨가 무서워서 도망 다녔고 나중에는 익숙해졌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잊고 안일하게 대했던 것 같다. 와, 진짜 이거 자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것 자체가 아니 이 두 사람은 유부남이었고 연예인이었고 잘못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나왔다. 이 남성도 문제, 스캥 씨도 문제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건지 자 한간에 일고 있는 의혹을 이 남성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 사살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스캥 씨가 처음에 겁을 냈는데 그 다음에 익숙해지니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스캥 씨가 잊고 안일하게 대한 것 같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래서 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남성분이 모두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만들어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터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가 3월인가 전화를 해서 스캥 씨한테 내 남편 돌려줘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남성분이 당황했대요. 왜냐면 나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인데 갑자기 이 아내가 왜 스캥 씨한테 내 남편 돌려줘 라고 전화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남성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4월부터 교제를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이런 문자를 보니까 3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스캥 씨하고 정식 교제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혼자 좋아했던 그 시기다. 그래서 아내의 문자가 황당했고 그래서 스캥 씨가 아니 나는 가진 적도 없는데 무슨 뭘 돌려달라는 거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분은 이미 스캥 씨의 여러 가지 수발을 다 들고 있었고 자, 행사장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스캥 씨도 이 남성분의 가전을 사주고 반찬을 해주고 그런 관계였다.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교제로 볼지 안 보실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남성분은 아내와 유자료와 재산분할 협의를 여러 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뭐냐면 이 남성분은 현대백화점 자스민 라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이 남성분은 백화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자스민 라운지라고 하는데 이 자스민 라운지 여러분 연간 적립 6,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자스민 라운지입니다. 현대백화점이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 남성분이 재산 좀 있나 봅니다. 그런 뉘앙스는 여러 번 비춰지는데 자 우선은 이렇게 자스민 라운지 말했고요. 집 앞 카페에서 만나서 또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하지만 녹음이나 증거 자료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여자 문제를 일으킨 게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난번에 복수하지 못한 걸 이번에 복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스캥 씨도 그 대상이 된 것 같다. 타깃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동거한 적이 없습니다. CCTV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곳에서 스캥 씨가 오고 가며 그러다가 찍힌 거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교제한 것뿐, 서로 오간 것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TV 찍은 거는 주의를 의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프라이빗한 입주민 외에는 못 들어오는 곳이라서 아무도 없을 때 스킨십 한 겁니다. 한데 이거를 아내가 증거 보전 신청해서 CCTV 분량을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연락은 지금도 스캥 씨하고 종종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캥 씨가 소속사가 없다. 그래서 그 남성분이 회사 행정업을 봐준다고 합니다. 세무적인 일을 봐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대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나밖에 없어서
근데 그것도 아내가 문제 삼고 있어서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남성분은 현재는 숙행과는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일을 봐줬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남성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아내와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하지만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다. 내 아내는 숙행을 나락 보내고 내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내는 직업도 없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을 해줄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해주겠다. 제발 이혼해다오. 이런 입장이고, 숙행 씨에게는 이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보상을 해주겠다. 숙행 씨가 아내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내가 시킨 거다. 내가 숙행이 나 때문에 모든 피해를 본 거 가수로서 나락간 상황인데 내가 숙행 씨의 명예와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생각이 있다. 진짜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숙행은 모든 잘못을 나에게 넘겨라. 보상은 내가 하겠다. 아내는 원만한 이혼,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해줄 수 있다. 자, 요점은요. 이겁니다. 우리는 동거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오간 것뿐입니다. CCTV 영상 그때 찍힌 겁니다. 그리고 교제 시기는 4월입니다. 지난해 12월 아닙니다. 그리고 숙행 씨는 서류상 가정이 깨졌다는 것을 알고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얘기 하죠. 숙행 씨는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평생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인터뷰를 보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숙행이 진짜 억울하겠다. 어쩌면 좋니? 남성한테 속았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와, 이 남성 진짜 억울하겠다. 아니 왜 언론은 4월에 사귀었는데 왜 12월에 사귀었다고 하는 거야? 아니 CCTV 영상은 동거할 때 찍은 게 아니라 서로 오갈 때 찍힌 건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인터뷰를 자초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남성분이 숙행 씨를 위해서 총대를 맨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숙행 씨와 이 남성분의 자폭 인터뷰, 역대급 자폭 인터뷰. 상간 소송에 있어서 이렇게 역대급 인터뷰는 또 처음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